자, 오늘 수직선 거기서부터 뭐 덧셈 뺄셈 그런 거 할 건데 여러분이 수직선을 이미 연습 많이 해봤던 거예요. 중학교 연습 문제 풀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수직선. 그래서 누가 크다라는 말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거였고, 그지? 왼쪽으로 가면은 감소하는 거였지, 그지? 어떤 숫자가. 그럼 쌤이 어제 얘기한 거 곱의 기준은 누구라고 했지? 누구나 곱은 누구를 기준으로 쓴다고 했지? 1을 기준으로 1에서 곱하는 걸 기준으로 썼었는데 덧셈의 기준은 누가 됐다고 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누구야? 0인 거잖아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쪽 동네는 양의 방향이고 이쪽 동네는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에 대응하는 수, B에 대응하는 수, C에 대응하는 수 이런 걸 찾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조심해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금 아이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분수나 소수가 있는 것들 있죠. 소수는 사실 그렇게 막 소수 나와 있는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는데 여기 뭐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5 같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죠, 그죠? 맞아요? 1.5는 너랑 너의 딱 가운데니까. 왜 그러는 거야? 여기 1과 2의 딱 가운데니까 여기가 1.5가 되겠지? 1만큼 간 다음에 다시 0.5만큼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2와 3분의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했어요, 이거? 2와 3분의 1은 어떻게 표시했었지? 이만큼 먼저 간 다음에 대분수 있는 경우는 이만큼 먼저 간 다음에 이 3분의 1 같은 경우는 1을 3개로 쪼갠 그 한 조각이잖아요, 그죠? 그 한 조각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점을 표시할 때 수직선상에서 점을 표시하는 방법만 중학교 올라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초등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어떤 점은 항상 이렇게 대문자 A로 표시하고 이 친구를 대문자 A로 표시하려면 여기 쓰면 되고 숫자는 밑에다가 작성하면 되고 이 점을 그냥 쓰고 싶으면 A 바로 1.5 이렇게 해주면 이 A라고 하는 점은 1.5에 있는 점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당연히 음의 방향에 있는 친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만약에 마이너스 3에 있어요. 어떤 C라고 하는 점이 마이너스 3에 있어요. 그럼 C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3에 있어요 라고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표시한 거예요. 표시. 이해됐어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표시하는 방법. 이게 괄호로 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 보면 괄호로 써 있는 건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보통 점 표시할 때는 이렇게 괄호로 써줘요. 나중에 너네가 좌표평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좀 뒤에 가면 배워요. 1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맨 뒤에 우리 특강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좌표평면 순서쌍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때는 이렇게 이쪽 동네가 윗동네도 있어서 옆 동네랑 윗동네도 있어요. 옆 동네랑 윗동네도 있어서 옆 동네 윗동네를 동시에 작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친구가 1,1이라고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1,1이라고 지금 괄호로 작성해요. 그래서 어떤 위치를 표현할 때는 점 이름 쓰고 바로 어디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거는 우리 뒤에 가서 해보니까 몰라도 되고 지금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 C라는 점이 마이너스 3에 있는 점이구나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구나를 뜻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 책에서 본 거는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A는 0이에요. 표시 방법이 좀 다양한 거죠, 그죠? 보통은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는 표시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 그지? 이건 믿고 맡겨도 되겠지? 이건 믿고 맡겨도 돼요? 이 밑에 있는 문제는 믿고 맡겨도 돼요? 수익선 밑에 있는 거?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4번만 한번 해볼까요? 28쪽 2번에 4번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4번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한 10초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28쪽 2번에 4번 10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4번. 맞아, 그거야. 이번에 4번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7은 어디다가 찍어야 되는지
0.5는 플러스 0.5는 어디다 찍어야 되지? 자,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고 하나는 플러스 0.5인 거예요. 플러스인 동네는 오른쪽, 마이너스인 동네는 왼쪽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수익수를 잘 봐야 돼요. 그냥 조금 헷갈리나? 뒤에? 봐봐요, 잘 봐요. 봐봐요. 우리 1, 2, 3 돼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그럼 괜찮아요? 찍을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 딱 절반에 있는 친구는 1과 2분의 1인 거를 또는 1.5 그건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방향도 요 음의 방향도 숫자만 보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부호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음의 방향도 0으로부터의 거리가 2분의 7인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왼쪽 동네로. 쌤이 마이너스 붙인 거는 어제 어떻게 설명했어요? 뒤로 간다고 표현했죠. 그죠? 마이너스는 뒤로 가는 거고 플러스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뒤로 2분의 7만큼만 가면 돼요. 2분의 7이 몇인데요? 3.5죠. 그죠? 3만큼 간 다음에 0.5는 더 가면 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뒤로. 3.5 뒤로 하나 둘셋 3.5 여기가 A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쉽죠?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리빈이 알 것 같아요? 그럼 얘는 0.5는 당연히 플러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0.5 2분의 1만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B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물론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다,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두 길이가 같아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제 이해됐어?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괜찮아? 괜찮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늘 할 거 별로 없어가지고 3번 한번 더 해볼까요? 3번 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번에 3번 여러분 한번 표시해보세요.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 한번 3번 2-3번 2-3번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뭐야? C 같이 사용했어요. 선보심이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 요구하는 뭐야? 요구. 오, 이건 지진 좋은데 잘하는데 누가 보면 쌤이 때리는 줄 알겠네. 자, 됐죠? 할 수 있겠죠? 할만해요? 이렇게 많이 안 어렵죠? 이거는 봐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1.5라고 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5 이렇게 A 찍은 다음에 같다고 길이 표시해주면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누구예요? B는 플러스 방향으로 3분의 2만큼 가는 거예요. 3분의 2가 뭐예요? 1을 3분의 1만큼 3분의 1씩 쪼개면 즉 3조각을 내고 1을 3조각을 낸 다음에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거 아니에요? 2칸 가는 거예요. 2칸. 그래서 이게 길이 표시를 이렇게 3개가 같다고 표시해주고 두 번째 있는 점을 B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죠? 안 어렵죠? 그죠? 그죠? 알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절대값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처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 중에 어찌 보면 진짜 베스트 중요한 게 절대값이에요.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는 친구들이 많냐면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 다 이 친구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크기 절대값이라는 건 어떤 크기를 뜻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무게를 쟀어요. 이거 무게를 쟀어.
무게는 거의 다 보여요. 무게는 다 보여요. 거의 다가 아니고 사실 다죠. 그죠? 0보다 크죠. 그죠? 0이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체중계 쟀을 때 올라가기 전에 0점 맞추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야지 몸무게를 잴 수 있잖아. 그지? 몸무게가 음수일 수 있을까요? 음수면 뭐야? 날아가는 거야? 뭐야? 너무 가벼워서 날아가나? 이상하잖아. 그지? 즉 우리는 어떤 양 또는 크기 그 친구들을 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은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절대값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크기냐 수익센스의 0으로부터 거리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이 동네에 있겠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동네에 있겠죠. 그럼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0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하기 때문에 0으로부터의 거리가 각각 몇이에요?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값이 같은 순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절대값 기호는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마이너스 3에 짝대기 두 개를 붙인 거랑 플러스 3에다가 짝대기 두 개를 붙인 거랑 둘 다 뭐로 나온다? 크기니까 3이고 이 친구도 크기니까 3이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쌤 너무 쉬운데요? 뭐만 없어지면 돼요? 부호만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그게 크기겠죠? 맞아요? 근데 부호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잘 배워놔야 돼요. 그러면 계속 부호 없앤다고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뒤로 간다고 했잖아, 그렇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뭐야? 플러스.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걸 한 번 더 뒤로 가는 거야. 내가 어떤 방향 키를 누를 때마다 방향이 바뀌어. 마이너스를 누를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는 뒤로 간다며. 근데 한 번 더 마이너스를 눌렀어. 그럼 뭘로 가야 되는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그럼 플러스겠지. 그지? 마이너스를 누를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왜 3이 되는 거냐면 어떤 절대값 안에 어떤 수가 있어. 이 친구는 항상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냥 네모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네모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그냥 네모로 나올까? 이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는 양의 정수라고 보통 표현했지만 자연수도 양의 정수인 거죠. 그죠?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맞아요? 이 플러스 3 대신에 쓸 수 있는 친구는 그냥 3이죠. 이 플러스 기호는 어떨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그지? 이 친구는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플러스 3이라고 쓰나 3이라고 쓰나 똑같은 수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은 같은 수예요? 얘네들은 다른 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음의 정수고 얘는 양의 정수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수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니까 3이라고 작성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 친구는 굳이 표현하자면 절대값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이해돼요? 이렇듯 그냥 이 친구가 양수면 0보다 크다면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절대값 밖으로 벗어날 때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3은 어때요? 마이너스 기호 버리고 나가야 되죠. 야, 저희가 버리고 나가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근데 버리고 나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갔다고 표현해야 맞아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갈 때는 절대값 밖으로 나갈 때는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가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 네모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대로 나가고 네모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는구나. 요거를 옆에다가 작득 있는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다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적어봐요. 이거 적어놔요. 빈칸 많잖아요. 여기 크기 위에다가 적어요. 준이야 적어봐.
그럼 내가 릴리가 싫어하는 영어로 한번 식을 작성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절대값 a 마이너스 3 이런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럼 이 친구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자.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럼 너네가 숫자를 아무거나 a에다 넣어본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a가 만약에 4예요. 4.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하는 거예요? 1이죠. a가 만약에 4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4 빼기 3은 1이죠. 그죠? 그럼 1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나가겠지? 그대로 나가겠죠.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오케이 땡큐 하고 나가면 그냥 1이겠죠? 맞아요? 그 뜻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은 이 친구가 그대로 나가는 거죠. 맞아요?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A가 1이면 어떻게 돼요? A가 만약에 1이면 얘가 1이면 1 빼기 3 하면 뒤로 2칸이죠? 앞으로 한 칸에서 뒤로 3칸이면 뒤로 2칸이겠죠? 그래서 이해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나간다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2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 시켜보자. 집어넣지 말고 일반화 시켜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갈 수 있다고? 그대로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이 네모를 그대로 쓰거나 여기 네모가 아니고 a-3이잖아요. a-3을 그대로 쓰거나 마이너스 달고 a-3을 쓰거나 얘랑 똑같죠? a-3을 쓰거나 마이너스를 달고 a-3을 쓰거나 무슨 이해돼요? 이건 어떨 때 a-3을 쓰고 어떨 때 마이너스 a-3을 쓸까요? 얘랑 똑같아요. 누구요? 이 a-3이라는 이 친구가 0보다 클 때겠죠. 즉 a-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즉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그대로 나가는 거고 A가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사실은 근데 지금 첫 단계에서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면 없애버리면 절대값 돼요 라고 알고 있어도 되지만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서 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농담 아니고 수능 때도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이야. 수능에도 나오는 거야. 알아야 돼. 정말은 절대값 진짜 나와. 자 그럼 봐봐요. 그럼 한번 해보자. 절대값은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 너네들 해치지 않는 문제들이야. 너무 쉬워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야. 제가 4번만 볼게. 4번만. 절대값이 9인 양수 한번 써볼게요. 절대값 4번에 3번 보면 4번에 3번 보면 너네가 한번 얘기해보자. 마이크 안 켰다. 마이크 지금 켰다. 저걸로 녹화됐다. 저거 그럼 막 웅웅웅 거릴 텐데.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어떡하냐. 애들 못 온 애들 봐야 되는데, 이거. 자, 그 절대값 9인 양수 한번 찾아볼게요. 절대값 9인 양수. 절대값이 9인 양수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어떤 걸 절대값 씌웠는데 9가 됐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9이면 9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마이너스 9여도 9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플러스 마이너스 9가 절대값 붙이면 9가 되겠죠? 우리가 희한해요. 우리가 원래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지? 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앞으로 자주 쓸 거란 말이야.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이 뭐냐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수인 거예요. 플러스인 수 하나, 플러스인 수 하나, 마이너스인 수 하나. 이렇게 쓰면 플러스 9도 있고 마이너스 9도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걸 조금 유식한 말로 부호 동순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하지 말까? 동수. 우리 중복된 이거 약간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얘들아 중복된 부호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순서냐면 동일한 순서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용어는 몰라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쓰면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9다. 됐나요? 플러스인 9, 마이너스인 9. 이 답은 두 개가 있을 수 있겠다. 플러스인 9 하나, 마이너스인 9 하나. 됐나요? 어려운 거 안 할게. 하지마. 어려운 거 안 하기로 했잖아, 영서가. 약속했잖아. 하지마. 에이, 필요 없어. 에이, 저리 가. 그럼 봐봐. 절대값이 9인 양수는 그럼 누굴까? 절대값이 9인 양수는 누굴까? 9겠지? 그지? 9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9. 마이너스 9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9.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냥 절대값이 9인수 플러스 마이너스 9. 그 중에 양수? 땡큐 9.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됐나요? 됐어요? 굳이 쓰자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써도 되는데 생략 가능하다. 같은 말이다. 그럼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인 음수 어떻게 써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인 절대값이 1.6인 음수?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6일 텐데 음수라고? 땡큐 마이너스 1.6이 답이겠죠. 어렵지 않지? 그지? 오늘 숙제 역대급으로 빨리 할 거야 아마 진짜로.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수의 대소관계인데 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혹시? 누가 더 큰 거? 이거 리빈이한테 알려준 적이 있는데 예전에. 여기 리빈이밖에 없네. 쌤한테 배운 거. 뭐 있지? 리빈아?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보통 어떻게 해요? 비교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숫자 비교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당연히 아는 거죠. 쌤 뭐 비교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당연히 아는 거죠. 3이랑 7이랑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러죠. 그죠?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7이 큰 거죠. 그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게 미지수가 있어. 만약에 뭔지 모르는 수가 있어. 3이야. 근데 얘가 더 크대.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해요?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사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 원래 어떻게 해봐야 될까? 3이 7보다 큰 걸 증명하고 싶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3이 당연히 7보다 뭔 소리 하는 거야? 7이 당연히 3보다 큰 건데 그걸 증명하래. 뭐야? 1 더하기 1이 왜 인지 물어보는 거야? 뭐야? 이상하잖아, 그지? 증명하래.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대소관계 구하는 첫 번째 방법 뺀다. 두 번째 방법 물론 아직은 안 나오는 거지만 제곱해서 뺀다. 이 제곱해서 뺀다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해 줄게요. 세 번째 비를 계산한다. 이 세 가지만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대수관계는 앞으로 농담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까지 써먹는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먹는 내용이에요. 뺀다, 제곱한다, 비를 계산한다. 여러분들 비를 계산한다는 말이 뭔지는 알죠, 그죠? 나눠보는 거잖아요. 비라는 게, 그지? 자, 뺀다, 제곱해서 뺀다, 비를 계산한다.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잘 봐봐요. 이걸 증명하래요. 7이 더 큰 거. 둘이 빼보면 돼요. 잠깐만. 둘이 빼보면 어때요? 음수죠? 둘이 빼보면 음수죠? 앞으로 3칸 가는 거랑 뒤로 4칸 가는 거랑 뭔 소리야? 뒤로 7칸이잖아. 잘못 들겠나? 앞으로 3칸 가는 거랑 뒤로 7칸 가는 거. 그럼 뒤로 몇 칸 가는 거예요? 앞으로 3칸 간 다음에 뒤로 7칸 간대. 그럼 뒤로 몇 칸 가? 뒤로 4칸 가는 거지? 뒤로 4칸 가는 거겠죠? 요거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뒤로 4칸 가는 거? 뭐야? 앞으로 간 거보다 뒤로 간 게 더 많은 거죠. 앞으로 간 거보다 뒤로 간 게 더 많은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7은 3보다 크다. 됐나요? 빼보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가장 나이스한 방법. 빼본다. 그럼 쌤 제곱해서 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제곱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품고 있어요. 실제로 제곱이란 말은 어떤 거에 제곱 이런 거죠. 그죠? 이미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죠? 근데 제곱해서 뺀다라는 쌤이 얘기하는 제곱해서 뺀다라는 거의 의미는 실제로 이 제곱만 뜻하는 게 아니고 통분도 있고 등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게. 계산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물론 이 정도는 보자마자 에이 쌤 분모는 커지면 작아져요? 커져요? 분모는 커지면 수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이 얘가 당연히 큰 거잖아요 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if 3분의 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뭘 써야지 너네가 통분을 할까? 너무 다 쉬워서 7분의 4랑 3분의 2 이런 거 누가 더 커요? 어떻게 하죠 우리? 통분해서 하죠. 그죠? 통분해서 하죠. 크기 비교하는 나이스한 방법. 이 둘은 어차피 곱해서 통분해야 되는 거니까 슥 곱하면 10이고 슥 곱하면 14니까 너가 더 크죠? 이거 할 줄 알잖아요. 그죠?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서준이 이거 알아요? 통분하는 할 줄 알아요? 얘 둘이 이게 곱해서 통분하는 거죠, 그죠? 얘는 21분의 12, 21분의 14. 그럼 21분의 14가 더 큰 거죠? 즉 21분의 12, 21분의 14 이렇게 통분하면 둘이 빼볼 수 있죠? 빼면 당연히 앞으로 간 거보다 뒤로 간 게 크죠? 그럼 얘 쪽이 더 큰 거죠? 이해돼요? 그게 제곱해서 뺀다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대소관계 하는 거 요거 한번 알아두면 유용하니까 한 번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봐봐. 예를 들면 봐봐. 너네들 이제 이런 숫자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2를 10번 곱한 게 클까요? 3을 5번 곱한 게 클까요? 2를 10번 곱하는 거는 그냥 너네가 좀 해보면 되겠다. 그지? 2, 4, 8, 16. 뭐? 뭔 소리 하는 거? 무슨 소리 하는 거? 이 친구는 계산하면 1024가 나와요. 이 친구는 계산하면 243이고요. 당연히 얘가 커요. 계산하면 그렇게 되죠. 그죠? 계산하면. 근데 만약에 내가 물어볼게요. 2를 100번 곱한 게 클까요? 3을 50번 곱한 게 클까요? 헷갈리죠.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겠죠. 그죠? 맞아요? 조금 헷갈리죠. 그죠? 이거 어떻게 100번 너도 곱할 거야? 너네? 이거 100번 언제 다 곱할 거야? 그지? 맞아? 이런 것들을 B로 계산해서 누가 더 큰지 계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거 물론 중학교 2학년 것도 알아야지 되는 거지만 봐봐.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4를 2번 곱하면 뭘까요? 2의 제곱을 2번 곱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4는 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그죠? 2가 2개 있는 친구가 2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2가 2번 곱해져 있는 친구가 2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럼 2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2가 총 몇 개 있죠? 4개 있는 거죠. 이러면 2가 4개 있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너네가 한번 해봐요. 2가 3개 있는 게 2개 있으면 뭐예요? 2가 3개, 박스에 2가 3개 곱해져 있는데 그 박스가 2개 있어요. 그럼 2가 총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죠? 제이야, 몇 번 곱해져 있어? 2가 3번 곱해져 있는 박스가 2개 있어. 그럼 뭐야? 2가 총 몇 개 있어? 6개. 2가 6개 있는 거죠. 이해돼요? 돼요? 알 것 같아요? 요거 둘이 곱하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 됐어요? 봐봐. 잘 봐봐. 이 친구는 그러면 2의 제곱이 몇 개에 곱해져 있어야 100개예요? 50개 곱해져 있어야지 100개인 거죠. 이거까지 이해돼요? 그럼 잘 봐봐요. 얘는 4를 50번 곱한 거죠. 얘는 3을 50번 곱한 거죠. 누가 더 커요? 4를 50번 곱한 게 큰 거죠. 이렇게. 됐나요? 이걸 B를 계산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4의 50제곱을 3의 50제곱으로 나눠서 이 친구를 3분의 4의 50제곱으로 만들어서 얘가 1보다 크니까 이 친구도 1보다 클 거야. 어떤 분수가 1보다 크려면 분자가 큰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복잡한 거 나중에 할 거고 우리는 오늘의 메인 테마는 사실 뺀다예요.
됐나요? 오늘의 메인 테마는 뺑다예요. 요거까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알려준 거고 잠시 머릿속에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또 나와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나오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나오고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더 설명 들으면 그때그때마다 잘 기억이 나겠지 뭐.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수의 대소관계는 당연히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고, 자, 음수랑 양수에는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음수랑 양수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양수가 더 큰 거겠죠, 그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플러스 이쪽 동네에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됐나요?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값은 작아지는 거고.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네들이 계단에 올라가는 거, 높이가 높은 걸 크다고 하잖아요. 건물이 크다라고 하는 건 높이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계단을 올라가는 걸 플러스, 계단을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4층이 더 낮은 거예요? 지하 1층이 낮은 거예요? 지하 4층이 낮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너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절대값이 큰 수가 커요.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커요. 뭐하러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냥 오른쪽 동네에 있으면 크고 왼쪽 동네에 있으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합시다. 알겠죠? 우리 절대값이라는 건 어떤 단어로 얘기하면 된다고? 절대값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크기요 라고 얘기하면 100% 정답인 거예요. 알겠죠? 됐나요? 어떤 크기를 뜻하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크기와 음의 방향으로 크기, 음의 방향으로의 크기는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하 100층 엄청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 작은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뭐 거저예요, 거저. 이거 한 진짜 농담 아니고. 자, 봐봐요. 문제가 보자마자 답이 나올 거예요. 봐봐요. 내가 안 하고 너네가 한번 봐봐. 잘 봐. 해. 거기 적지 말고 어차피 너네가 보자마자 답이 나온다니까.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누가 더 커요? 0이 더 크겠죠?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야. 자, 1, 0. 1이 더 크죠? 플러스 8, 마이너스 10. 보자마자 답 나오지, 그지? 그지? 넘어갈게. 보자마자 답 나올 거야. 정말 농담이 아니고 보자마자 답이 나올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3번 같은 거. 3번 같은 거. 3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자, 마이너스 9분의 7, 마이너스 9분의 4. 9분의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분자만 보면 되겠네. 분자만 보면 되겠네. 마이너스 7층, 마이너스 4층. 마이너스 4층이 더 위에 있죠? 이해돼요? 마이너스는 숫자가 작을수록 크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알겠나요? 안 어렵지, 그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친구들. 부동호 사용. 자, 여기서 너네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가 아닌 내용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굳이 따지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뭐냐면 이상, 이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초등학교 때는 초가랑 미만밖에 안 배웠어요. 부등호 사용할 때. 이 작거나 같은 거 이거 배웠나요? 등호? 이것도 배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 크거나 같다랑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충분히? 이상, 이하? 괜찮아요, 이거? 어떤 네모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수보다 3보다 크다. 그죠? 얘가 이 친구 짝대기 하나가 붙으면 크거나 같다를 뜻하는 거였죠? 알고 있나요? 제이 알고 있나요? 처음 봐요? 처음 봤죠? 본 적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헤이, 뭐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뭐 나 거짓말 하지 마. 내 얼굴이 여기 있어? 뭐 보고 여기 보고 있었는데 방금. 됐나요? 이거 크거나 같다요. 이거 뜻하는 거. 원래 예전에는 사실 아주 쌤이 수학 공부할 때는 x가 예를 들면 네모가 3보다 크거나 같다를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썼었어요. 딱 보기 좋게.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쓰는 거를 귀찮다고 이 짝대기 하나 그는 거 더 귀찮아. 그냥 이렇게 쓰자. 그냥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읽을 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다. 이건 부동호만 읽을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이랑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까지만 할 거예요. 우리 33페이지까지만. 아, 조금 더 할까? 쌤 어차피 오늘 뒷수업 캔슬 됐는데 조금 더 할까? 아, 왜?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에? 치사해. 조금만 더. 두 개만 더 하면 안 돼? 두 개만 더 하자. 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자, 정수와 유리수, 너네들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얘들아, 이거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자, 조심해야 될 거. 자, 우리 어떻게 배우냐면, 플러스 3과 플러스 7을 더하면, 야, 이거 너무 보기 짜증나지 않아? 우리 원래는 어떻게 썼어? 그냥 이거를. 원래 어떻게 썼어? 제이야, 이거 어떻게 썼어? 원래 초등학교 때 어떻게 썼어? 그 3 더하기 7 아니야? 3 더하기 7이잖아. 굳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쓰지. 굳이 이렇게 쓰지. 그럼 까라면 까야지, 어떻게, 그러면, 그지? 맞아? 그럼 너로 바꿀 수 있고, 너를 또 거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 바꾸든지, 뭐,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바꾸는 방법만 알자. 방향키 누르면, 뭘 누르면 바뀐다 그랬지, 방향이? 뭘 누르면 방향이 바뀐다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방향이 바뀐다고, 그지? 마이너스 누를 때마다 뒤로 가는 건데, 또 마이너스 누르면 다시 앞으로 가는 거고, 또 마이너스 누르면 다시 또 뒤로 가고, 그지? 그럼 여기 봐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있고, 또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3이야. 그게 뭘까? 마이너스 몇 개 있어? 4개 있지. 마이너스 4개 있지, 그지? 마이너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잖아. 그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마이너스가 홀수번 있으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짝수번 있으면 플러스인 거지? 마이너스 2번 누르면 다시 앞으로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만 머릿속에 받아들이면 돼.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건 너무 간단해. 이렇게만 돼 있으면 그냥 플러스만 2번 있으면 방향이 안 바뀌잖아. 그 플러스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방향에. 그지?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7이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누를 때마다 방향이 바뀐다며. 그럼 얘는 뭐야? 식을 이쁘게 쓰면 누군 거야? 3? 이건 뭘까?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마이너스 몇 개 있지, 여기? 1개 있지. 빼기 7. 이해돼요? 됐어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만나면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플러스 만나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되는구나. 요것만 알면 되는구나. 그지? 요것만 알면, 뭐, 이렇게 그냥, 야, 얘들아, 이거 쓰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 이거를 여기까지만 바꿔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덧셈, 뺄셈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3에서 7 빼는 건 아직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배웠지만, 큰 거에서 작은 것만 뺐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잖아. 그지? 뭐만 붙이면 돼?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를 배웠잖아. 그지? 맞아? 이해됐어요? 그럼 요것만 알면, 얘로만 이렇게만 바꾸면 너무 쉽게 문제가 풀려지겠지? 맞아? 오케이? 이해됐나요? 오케이. 거기까지만 알면 돼.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 그래서 막 공식이 막 이래요. 공식은 이래요. 굳이 따지면 공식은 이래요. 절대값의 합을 절대값 이렇게 돼 있으면 굳이 이거를 따지면 너네 여기 있어. 얘들 더하래. 그러면 절대값의 합은 5니까 둘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공식이 그래요. 근데 굳이 얘 뒤로 몇 칸? 3칸. 뒤로 몇 칸? 더하면 뒤로 몇 칸? 5칸. 그런 느낌이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 산으로 막 가는 거냐? 그래 봐봐.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한 뭐야? 뒤로 3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죠? 뒤로 3칸, 뒤로 2칸 가면 뒤로 5칸.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아, 진짜로. 자신감 있게 그냥 풀면 이거 솔직히 말하면 아무튼 뭐 금방 할 거야. 아, 오늘 덧셈 정리까지 하고 싶은데. 알겠어. 자, 그 다음 것도 바로 그럼 문제만 몇 개 볼게. 그러면 쉬우니까. 봐봐. 가자. 하나만 더 하자. 3번에 5번 해보자. 3번에 5번. 아, 이거 그래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도 너네 알아야 되니까. 이거 애들이 요것만 알려주면 또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 몰라. 만약 요거. 얘들아 1번에 2번 봐봐. 1번에 2번. 1번에 2번 이거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걸까? 고민해봐 너네가. 야, 숫자를 봐봐. 야, 단순한 거야. 0에서부터 뒤로 한 칸 가고 다시 뒤로 4칸 간 거 아니야? 뒤로 한 칸 가고 뒤로 4칸 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번에 뒤로 몇 칸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5칸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됐어? 됐어? 안 어렵지, 그지? 괜찮아? 그 얘네들도 할 수 있겠지, 그지? 얘는 그냥 다 앞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뭐야? 4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이겠지? 4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빼기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좀 달라. 잘 가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자, 이 화살표. 몇 페이지야? 자,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0에서부터 뒤로 5칸을 간 다음. 뒤로 5칸을 간 다음. 앞으로 몇 칸 갔어? 한 칸 간 거니까.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뒤로 4칸째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를 조금만 다시 써보자. 봐봐.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5, 얘 플러스니까 뭐야? 플러스 1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됐나요? 이해돼요, 이거? 이해됐어요? 괜찮아? 오늘 덧셈 뺄셈이야. 진짜 너 10분이면 다 하겠다, 이거 숙제. 조금만 더 하지. 내일 주말인데. 하자. 알겠어. 아니. 치사해서 안 해. 봐봐. 야, 이건 뭐야, 그러면? 불러봐, 빨리. 너네 불러. 내가 안 해. 그냥 플러스니까 4분의 1.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쓰는 거죠? 4분의 1에서 5분의 2 빼는 거죠? 통분해볼까? 20분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식하게 써요. 분해! 그다음에 5 빼기 뭐예요? 8이겠죠? 5 빼기 8이겠죠? 그죠? 그럼 얘는 20분의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5칸 뒤로 8칸. 그지? 이거 할 수 있겠어? 괜찮아? 괜찮겠어? 조금 헷갈리나? 이건 헷갈릴 것도 없지, 그지? 쟤 괜찮아? 넘어가. 서주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